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송도에 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송도 국제도시죠. 이곳에서 제일 먼저 갈 장소는요, 송도 국제도서관인데요. 도서관은 뭐 제 취향은 딱히 아닌데 저희 제작자이자 또 PD이자 조감독이자 스크립터인 저희 천사가 늘 찾고 늘 있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왔습니다. 사실 좀 독특하죠. 인테리어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사실 이런 식의 디자인된 장소가 서울에도 많이 있죠. 삼성역에도 있고요. 또 요새 좀 말 많은 스타땡땡이라는 곳에도 몇 군데 있고요. 이 도서실 하면요, 제 천사가 떠오르는데, 하여튼 대학 시절, 대학원 시절 도서실에서 살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목격하기도 했고요. 이게 성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1학년 때부터 대학원 2년 포함해서 전부 다 올 A라는 거 믿기시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펄쩍펄쩍 뛰는데 그냥 좀 신기하잖아요. 제 성적이 좀 신통치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도서실이요, 와이프가 딱 오자마자 한 느낌이 너무 좋네요. 보통 도서관 와서 너무 좋네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이 동네만 가까우면 저도 자주 와서 커피도 마시고 노닥거릴 텐데 말이죠. 아무튼 이 주말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뭔가 열심히 연구를 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 건물도요, 굉장히 세련되게 졌어요. 저는 예전에 외국 나가면 참 부러웠던 게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송도라는 이 국제도시 지역을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와야 될 이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IFEZ라는, 발음 좋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인천 프리 이코노믹 존, 인천 경제 자유구역. 제가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무튼 여기에 그 전망대가 있어서 먼저 이 전망대에서 이 도시를 좀 한번 조망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송도에 와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어릴 때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애가 어릴 적에 이 송도 유원지에 한번 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송도에 대한 기억은 그냥 옛날 소도시 그런 느낌이었는데, 야, 지금 보니까 지금 마치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는요, 이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 공원에는 호수도 있고요, 인공 호수 같긴 해요. 아무튼 그 주변으로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서 와서 이렇게 호숫가를 돌아보면서 산책하고 여행하기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호텔도 있고요, 박물관도 있고, 또 전시관도 있고, 또 이렇게 전망대도 있고요. 도시는 주변에 대부분 포스코에서 건물을 졌더라고요. 가장 큰 빌딩도 포스코 건물이고요. 옆에 있는 아파트들도 포스코 아파트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기념 사진도 이렇게 안 찍을 수 없죠. 이 나이 드니까요, 남는 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기억은 가물가물해지잖아요. 네. 전망대에는요, 송도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뭐 여러 자료들이나 사진들이 있어서 이렇게 둘러봐도 정보가 되니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돌아보기 위해서 다음 장소로 왔습니다. 여기는 국립세계 문자박물관인데요. 뭐 하는 곳인지 전혀 저는 정보가 없이 그냥 왔어요. 문자를 주제로 한 박물관이기 때문에 좀 의외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스피커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되게 멋지긴 했는데 왜 스피커일까? 좀 궁금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뭐 소리라는 건 또 문자화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좀 의외인데 여기는 뭐 이제 인류가 만들어낸 문자를 이 고대 선사시대 때부터 이 자료들을 전시해 놨는데요.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이게 저는 좀 순진해서 와, 이게 진짜 갖다 놨네. 이런 거는 이집트라든가 뭐 그런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있는 그런 주변의 도시 국가들, 페르시아만 도시 국가들 뭐 이런 박물관을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뭐 되게 다 이제 모조품이더라고요. 뭐 알고는 김이 좀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평소에 보기 힘든 것들을 이렇게 문자들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몰입해서 봤습니다. 말로만 듣던 뭐 함무라비 법전 같은 거, 야, 이런 거를 뭐 실물은 아닐지라도 똑같이 재현을 해놨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에 대한 얘기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파피루스 종이는요,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외국 나갔다가 이 파피루스 종이를 사온 것 같은데 이게 최초의 뭐 종이었다고 하죠. 기록을 하는. 뭐 화면에 나오는 내용은 뭐 탈모 환자들을 위한 건데 제가 요새 뭐 머리가 좀 빠지는 바람에 자세히 봤는데 뭐 고양이의 지방, 뱀의 지방, 사자의 지방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고는데 그냥 대머리가 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이집트에 관한 여러 유물들도 있어서 사실 저는 로마에 갔었을 때 로마의 박물관을 가니까 이 이집트 유물들이 지겹게 있더라고요. 뭐 실컷 봐서 뭐 이집트는 뭐 그다지 그렇게 뭐 신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집트 이 유물들이요, 왜 로마 바티칸 미술관에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지는 뭐 이해는 잘 안 가요. 아마 2차 대전 때 훔쳐온 건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이 코란 있죠. 요새 중동 이슬람 국가들하고 이 미국하고 전쟁이 한창인데 이 코란도 있어서 신기해서 봤습니다. 저는요, 여기 있는 물건들이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헷갈리지 않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구독자님들 와서 보시는 거는 좋습니다. 굉장한 정보가 되고요, 흥미가 있어요. 근데 진품은 아니랍니다. 훈민정음 해례본도요, 저는 어쨌든 이게 뭐
모조품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봤어요. 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구텐베르크 성서, 이것도 뭐 세계 최초의 활자라고 뭐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직지신경 요체인가 뭐 그게 더 빠르다고, 200년 더 빠르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었죠. 정확한가? 찾아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아는 건 많은데 이렇게 정확히는 몰라요. 건물 밖에 나왔더니요, 아까 그 전망대에서 봤던 건물의 모양이 느껴지는데 참 재미나게 잘 친 것 같습니다. 곡선의 구조를 친 게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시는 전부 다 사각형이 많잖아요. 이 호수 주변에는요, 뭐 여러 조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또 산책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약을 좀 많이 먹어요. 뭐 혈압도 조금 있고 당뇨도 조금 있고, 뭐 병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증세가 좀 있는 건데, 그리고 비타민 약도 먹고 마그네슘도 먹고 또 비염도 있고 비염약도 먹고, 또 요즘엔 또 어깨가 조금 아파서 뭐 어깨 통증 약도 먹고 그러는데, 다행히 다리는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마다 돌아다니는데, 우리 구독자분 여러분들도 조금 아프시면 무조건 병원을 가시고 약을 드세요. 참지 마시고요. 이게 참으면 병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체력이 뚝뚝 떨어지니까, 근데도 운동을 안 하고 이러니까 몸이 힘들어져서, 아무튼 이 얘기가 갑자기 왜 생각났냐면요, 이게 이제 여행을 다니거나 이렇게 주말이니까 사실은 산책 겸 여행이죠. 보통 15,000보 이렇게 걷는데, 예전에는 껐다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힘들어서 이렇게 커피숍 와서 한 번씩 쉬어가야만 견딜 수가 있답니다. 이 건물이 독특하죠. 이게 트라이볼이라는 건물인데 전시관이고 공연장이에요. 왜 트라이볼인가 했더니, 이게 세 개의 볼, 그릇 같은 그런 모양의 건물이라는 거죠. 이게 마치 뭐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도 드는데, 단순히 기능적인 게 아니라 어떤 예술가의 상상, 그 시대의 상상력을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 아닌가. 송도라는 도시와 건물이, 트라이볼이라는 건물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마치 미래의 실험 도시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기가 낮에 봐도 이렇게 멋진데 밤에 보면 더 멋지다고 합니다. 이게 수면 위에다가 졌어요. 그래서 조명을 비치면 뭐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실내에도 들어와 봤어요. 근데 실내에 들어와 봤을 때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안에는 전시 공간과 공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시 공간은 생각보다 잘 못했더라고요. 공연장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송도 이 호수가 주변에 그냥 공간을 냅두질 않고 이렇게 설치 미술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볼 때는 참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공공의 장소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한다라는 점은 나름의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이제 인천 도시역사관이라는 데가 있어서 저는 특별히 인천 역사관 그렇게 관심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온 김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왔더니 들어오자마자 또 이렇게 재미난 풍경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옛날 자동차들이 전시가 돼 있어서 나름 흥미를 끌기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부산 해운대까지 가고 그래요. 인천이요. 인천 안에 송도도 있고 인천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또 인천시 청라지구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부감도를 보니까 서울만큼 굉장히 큰 도시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항구가 또 끼어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산은 이렇게 산이 많잖아요. 근데 인천은 평야가 많아서 또 바다를 메꾼 그런 공간을 활용한 곳이 이 송도처럼 많아서 앞으로는 이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또 설치물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여기 설치물들이 좀 기괴해요. 싫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하나를 만들어도 평범하지가 않고요. 하는 느낌? 좀 기괴한데? 밤에 보면 좀 무서울 듯?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이 있고 대신에 이렇게 흥미를 끄는 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센트럴 파크라고 하죠. 마치 미국의 뉴욕 센트럴 파크를 연상시키는 그런 공간인데 이 송도가 이 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진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아서 나무들이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일산의 호수공원을 보면요 나무들이 굉장히 커서 아름답거든요. 근데 여기도 나쁘진 않지만 아직은 좀 더 있어야지 더 풍성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공원입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행사들도 많이 하고요. 심심치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 공원이 제가 그냥 지나가는 그림으로 봤을 때보다는 다른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조금 공원이 차갑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전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독자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떨까 싶은데 실제로 와서 보면 더 따뜻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공간들이 널찍널찍해서 그런지 도시가 산업을 위한 도시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그런 도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도의 트레이드 마크 앞에서 그림을 찍어봤는데요. 이게 아이들이 놀이터도 아닌데 이게 재미나게 노는 걸 보면 좀 기분이 좋아서 오래 찍었습니다. 보통 도시들은요 숨이 막히잖아요. 사실 일산만 해도 호수공원이 크긴 하지만 그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아파트들이 빽빽해서 좀 답답하다. 또 서울도 비슷한 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송도 국제도시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결이 다른 그런 느낌으로 설계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선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오줌을 싸는 동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갯벌이었을 때 여기서 놀던 아이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랍니다. 조금 이 애들 모습이 청동으로 져서 그런지 좀 너무 좀 기괴했어요. 아저씨들 같고, 또 오줌을 싸는데 이 좀 너무 선정적이라서 제가 좀 작업을 했습니다. 아무튼 네. 저도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요즘에는 제가 이 유튜브를 찍게 된 동기도요, 잘 안 움직여서 운동을 안 해서 이렇게 찍게 된 건데, 한참 골프에 빠져서 골프 치다가 또 어깨가 안 좋아서 골프를 못 치게 되고, 그러면서 그냥 주말이 되면 그냥 커피나 마시고 뭐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살만 찌고요, 배만 나오고. 그래서 운동 삼아, 산책 삼아 시작한 게 이 유튜버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이 걷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40대 중후반 이상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파크볼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공짜로 치는데도 있고. 아무튼 움직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천사는 대체 저기서 뭘 하고 싶은 걸까요? 네. 여기는 센트럴파크 옆에 쇼핑몰인데 여기도 참 재밌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여기가 평일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점포들이 세를 낸 점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얘기겠죠. 돌아다니다가 어느 식당에 잠깐 왔어요. 이 라볶이하고 김밥 먹으러 왔는데 가게가 이쁘더라고요. 작은데 깜빡 잊고 정작 라볶이하고 김밥은 못 찍었습니다. 먹기만 했어요. 네. 점심쯤에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밤이 왔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밤까지 있었냐고요? 제가 아까 왔던 이 IFEG 건물에 야경을 보기 위해서 이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서해 쪽이라서 그런지 해가 좀 늦게 지죠. 그런데도 낮에 보던 풍경하고 역시 야경은 또 다르더라고요. 서울의 야경은 에너지의 밀도가 강렬하게 느껴진다면요, 송도의 야경은 조금 차분하고 미래적인 것 같습니다. 도로들도 이쁘게 정돈되어 있고요. 한국에서 이런 풍경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저는 처음 알았지만, 이 어린 시절에 상상했던 어떤 미래의 도시 같은 그런 분위기가 송도 국제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송도 국제도시는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하루 송도를 여행했는데요.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장소에서 또 뵐게요. 안녕.